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디파이, 잠재력은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참여해서 수익을 내야 하나? 이 부분은 여전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점, 디파이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익 전략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쓰는 은행이나 증권사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중앙화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면 좋아요. 특정 주체가 이걸 다 운영하고 수익 구조도 통제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은행 예금 같은 거. 우리가 돈을 맡기지만 사실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은행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죠. 거래소 수수료도 비슷하고요. 네, 맞아요. 사용자들이 열심히 거래를 일으켜도 수익은 대부분 거래소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디파이가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디파이는 어떤 특정 운영 주체가 없어요. 아, 운영 주체가 따로 없다. 네, 그냥 미리 짜인 코드,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투명성도 높고 무엇보다 이 서비스에 기여하는 참여자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참여자 보상이 강화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다.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여자 보상 강화?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 네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유동성 공급입니다. 아, 유동성 공급. 네. 유니스왑이나 팬케이크 스왑 같은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라고 부르죠. 네, 덱스. 네, 덱스 이야기인데요. 덱스는 중앙화 거래소랑 좀 달라서 사용자들이 코인을 맡겨요. 그걸로 유동성 풀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 풀을 통해서 코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풀에 코인을 맡기는 걸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가진 코인을 덱스에 딱 맡겨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텐데 그 수수료 일부를 제가 받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인데요. 이게 특히 어떨 때 유리할까요? 코인 가격이 막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횡보할 때 있잖아요. 네, 횡보장. 네, 그럴 때 특히 유용해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없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면 수수료 수익이 추가로 생기니까요. 오, 괜찮은데요. 물론 그 맡긴 코인들 가격 비율이 막 변하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위험도 있긴 합니다. 이건 좀 고려해야 하고요. 아, 비영구적 손실. 네. 하지만 뭐 거래가 활발한 페어에 잘 공급하면 꽤 쏠쏠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맡기고 수수료를 받는 것도 흥미로운데, 좀 더 우리가 아는 금융이랑 비슷하게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아베나 컴파운드 같은 머니마켓 프로토콜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머니마켓이요? 네. 사용자는 자기 코인을 거기 예치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코인을 빌려가면서 이자를 내는 거죠. 은행 예대 업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요? 은행처럼 딱 고정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해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 코인을 빌리려는 수요, 그리고 맡기려는 공급, 여기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아하. 수요가 많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시중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주기도 합니다. 와, 훨씬 높을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정 코인 가격 오를 걸 기대하면서 동시에 머니마켓에 예치해서 이자까지 받는 뭐랄까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도 쓰시죠. 오, 가격 상승도 노리고 이자도 받고. 괜찮은데요. 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좀 오를 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 쓸만한 전략들을 봤는데, 만약에 어떤 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럴 때는 디파이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락장에서도 방법이 있죠. 세 번째 전략인데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요. 주식에서 하는 그거요. 네, 비슷합니다. 머니마켓에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바로 시장에 파는 거죠. 빌려서 판다. 네. 그러고 나서 진짜 예상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진 가격에 그 코인을 다시 사서 빌렸던 걸 갚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코인 A를 빌려서 바로 팔고 나중에 7,000원 됐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그렇죠. 그럼 빌리는 동안 낸 이자 빼고 3,000원 차익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네요. 신기한데요.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인데요. 이건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예요.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더 큰 규모로 투자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한 1,0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네. 이걸 머니마켓에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700만 원 정도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빌리는 겁니다. 아, 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빌린다? 네. 그래서 그 빌린 이더리움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 돈 1,0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와, 진짜 레고 블록처럼 자산을 쌓아서 활용하는 느낌인데요. 잠재 수익은 커지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겠어요. 정확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죠.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청산 위험인데요. 청산이요? 네, 담보로 맡긴 자산, 아까 예에서는 비트코인이죠. 그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빌린 자산 가치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강제로 담보가 팔려서 빚을 갚게 됩니다. 이게 청산이에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이 청산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담보 비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쭉 살펴봤네요. 유동성 공급하고 수수료 받기, 또 예치하고 이자 받기, 그리고 가격 하락을 이용해서 공매도하기,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투자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이게 디파이 투자의 전부는 아니겠죠? 워낙 빠르게 변하는 분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 외에도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투자 방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분명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생각해야 할 게 있죠. 어떤 걸까요?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자체의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 같은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아, 그렇죠. 새로운 만큼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섣불리 막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히 좀 알아보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아주 역동적인 디파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디파이가 또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